오늘도 킹스맨과 함께 이슈 풀어보겠습니다. 화요일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박석원 YTN 앵커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 이준석 대표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강 후보는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서 이 대표 포함 김철근 국민의힘 정무실장, 김현기 변호사 등 3명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지방선거 직후에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서 이 대표와 김철근 실장, 김현기 변호사에 대해서 증거 위조 혐의, 이 대표의 성상납 및 금품 수수, 향응 수수 등을 수사하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열흘 전부터 여러 공료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됐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강용석 후보 참 만만치가 않은데 이준석 대표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의혹 제기도 제기고 고발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출국 금지까지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강용석 후보가 밝힌 바로는 네. 열흘 전쯤에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됐다. 당 대표가 뭐 도피를 하겠습니까? 예.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본인이 SNS에 올린 글이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출국 관련이라고 써놓고 반드시 선거 전에 출국해야 한다는 국힘 당대표실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지시에 외교부 담당자들 불만 팽배. 이건 뭐 이렇게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어쨌든 강용석 후보는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고 이게 좀 묘한 것이 처음에 강용석 후보가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게 예. 지난 대선 때 맞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한창일 때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때 윤석열 후보 편에 서 있는 듯한 느낌? 네, 이런 것들이 물론 윤 후보 입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겠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 또 이 문제를 추가적으로 또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정치적인 맥락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도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맥락 하셨는데 단일화가 이제 끝난 거잖아요. 단일화 강은 이제 끝났는데 그 이후에 좀 기류가 바뀌었다. 이래 봐도 무방한 겁니까? 일단 강용석 후보가 뭐라고까지 최근에 얘기를 했냐면 양당 후보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 김동연 후보를 싸잡아서 양당 후보를 찍을 바에는 투표장에 가지 마시라. 가지 이런 마시라. 얘기까지도 했었거든요. 예. 심지어 김동연, 김은혜의 차이보다 자신의 차이가 훨씬 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SNS 보면 특히 그런 게 많이 눈에 띄어요. 어떤 만화 사파를 갖고 와가지고 패러디를 해서 무슨 내용이냐면 김동연 거기서 이제 아이로 비유가 됩니다. 동현이가 은혜 공약 뺏겼다. 네. 이러니까 이제 맞은편의 학부모가 은혜도 용석이 거 뺏겼다. 이런 이제 만화를 퍼오기도 하고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서 선관위가 인정한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강용석 후보가 또 SNS에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굉장히 요즘에 뚜렷해 보이죠. 네. 네, 언론 보도에서는 네. 이제 천적이 된 모양새다 이렇게까지 보도를 하고 있고 이전에도 그 양 후보에 대해서는 뭐 사골 공약이다 이렇게 강용석 후보가 비판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천적이 된 모양새다라고 하면서 근거들을 보게 되면은 뭐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의혹을 주장하면서 사퇴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 가는 거랑 맞아요.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친서를 우크라이나 전달한다. 이거는 뭐 아니라는 또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몇 가지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전에 출국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선거 뒤에 출국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뭐 TV조선하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전달한다. 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부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따로 냈어요. 네. 자, 한편 우리
박 앵커. 예.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공소시효 공방전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공소시효 관련 사건의 발단이 지금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난 27일 정 최고위원이 저희 프로그램이죠.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공소시효 다 지나가면 무고죄인 거 아니냐. 사실 제가 과거에 검사를 했었고 이 내용을 아는데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대표가 마음의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을 것 같다. 이렇게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강용석 후보 정미경 최고위원은 사건 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 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제가 기억이 나죠. 정미경 최고위원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강용석 후보자 말에 따르면 2013년부터 16년까지라면 네. 공소시효가 많이 남았는 상황이거든요. 완전 다른 것 같은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근데 이게 누구 말이 맞느냐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네. 공소시효를 확인하려면 그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있었냐 없었냐 근데 확인해야 되고. 거기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작년 말에 이 문제 폭로를 할 때는 그게 뭐 그때 했던 얘기와 지금 했던 얘기가 다르다기보다는 네. 일단 그때는 제한적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얘기했던 거는 2013년에 2차례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장은. 더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있다는 2016년 거죠. 9월까지 예. 계속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치면 이제 2023년 가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 그 당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는데 절차만 개시가 되고 더 진행은 되지 않고 아마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열었던 이유는 예.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를 좀 털자 이런 취지였다고 합니다. 시작은 그랬는데 네, 시작은 그랬습니다. 근데 못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사건들 보면 특히 형사적으로 고소고발이 돼서 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기관 자체 징계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결국에 네. 아마 회의를 열어도 경찰 수사를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지금 네.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 뭐 이런 이제 비대위처럼 예전에 개콘 비대위처럼. 김원효 씨. 네, 그렇습니다. 안 돼. 네, 그렇죠. 김원효. 예.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또 개시가 되겠지만 네. 이거를 징계 뭐 사실관계까지 확인을 해서 징계 조치가 얼마가 내려진다. 아하. 이것까지 가는 데는 또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지난주에도 저희 킹스맨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 그 평산마을 그 시위 관련해서 결국은 고소 고발 이런 거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집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보수단체를 네.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어제 주민들의 일상을 짓밟는 반이성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집회단체나 회원들의 시위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청에 따르면 지난주 초 문 전 대통령 측은 보수단체나 회원을 모욕 혐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나 절차를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주 앞에서 문 대통령이 귀향하는 이달 10일부터 보수단체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소음이 이어지는 탓에 일부 주민들 불면증, 스트레스, 식욕 부진 등 겪으면서 병원 치료도 받는다고 하고요.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딸 다혜 씨도 지난 28일 날 자신의 SNS에서 이게 과연 집회냐, 입으로 총질해야 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서 그 증오와 쌍욕만을 배서라도 외친다. 이제 부모님은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킹스맨 헬마우스 임경미 작가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요건에 딱딱 아슬하게 위반하지 않게 예컨대 네. 10분이면 9분 49초까지만 하고 데시벨 뭐 60이면 59까지만 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현재 이야. 그런 상황이라서 경찰의 단속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있지 않는 피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지만은 데시벨 기준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좀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마련한 특정 그렇죠. 기준일 그렇죠. 것이고 네. 시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피해 간다고 해서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특히 여기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좀 고령층
주민이 좀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은 예, 거예요. 농촌 지역이고 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소음으로 인해서 일단은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있고 또 잠이 안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소음이 분명히 안 나고 있는데도 환청이 들려오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악효과도 또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쪽 마을 평산 마을 주민들은 마을 회의까지 열고 있으면서 경찰의 시설 보호 요청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시위가 아니라 욕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욕이 많아요. 이게 예. 그 어르신들이 손주가 왔는데 아. 손주들이 그 반복되는 욕설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농작물도 피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욕설이 참 문제가 되는데 또 우리 박영커가 지금 조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 보수 단체가 돌아가면서 집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유튜버들입니까? 아니면 보수 단체들입니까? 네, 유튜버도 있고 예? 보수 단체도 있고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구국총연맹이라고는 구국총연맹요? 네, 단체가 예. 있어요. 근데 이 예. 단체도 또 여러 보수 단체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일 것이고 네. 뭐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가고 있는 거죠. 보수 유튜버들하고. 예. 예, 그래서 유튜버가 이렇게 뭐 영상을 또 찍어서 송출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시위하면 한쪽에서 찍기도 하고 찍는 것 자체가 시위 행위로 가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도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단체는 보수 단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도 있습니다. 네. 예, 이쪽에서 이제 백신을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는데 국민에게 강요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이제 소송까지 제기를 문 대통령한테 했었던 단체인데 여기도 이제 집회에 참여했던 단체 중에 하나로 예,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그 극우 유튜버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고요. 네, 소개 좀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그 보수 유튜버 안정권 안정권 씨인데 씨, 예. 지난 11일부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고요. 이들 단체는 이미 다음 달 5일까지 집회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안 씨를 포함해서 여러 단체의 고성방가 시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20일 친문 성향의 시민단체죠. 적폐청산연대가 양산경찰서에 안정권 씨 등에 대해서 헌법과 집회시위법 위반 그리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안 씨의 돌발 행동이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평산마을 아닌 인천 계양 을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회방을 놓기도 했는데요. 지난 28일 안정권 씨를 앞세운 여러 남성이 인천 지하철역과 시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완전 지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민주당 선거운동원처럼 돌아다니면서 욕설 집회를 벌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또 안 씨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이재명 완전 지지 이 옷이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자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 나왔지 해가 되면 안 된다라고 우기면서 옷을 벗기도 했습니다. 안 씨는 이어서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이재명 캠프 앞에 앉아서 이 후보의 지지자들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고요. 지지자 등이 안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도 접수가 됐습니다. 안 씨 등은 확성기를 사용해서 이 후보에 대한 비난과 반대 연설은 물론 거리 행진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좀 놀라운데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선거운동원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뭐 이러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욕을 하고 이게 선거에 방해하는 행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일반인들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게 선거법 위반은 맞는 거죠? 네, 일단 이제 선거법 위반인 부분이 예. 지지하지 않으면서 지지했다라는 게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요. 예. 선거법에 따르면은 선거 운동원만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니폼을 입고 그렇죠. 네, 그 후보자에 대한 운동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이 이제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물론 본인도 등록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을 테지만 등록하지 않고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 문구가 적힌 옷을 입을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 안정권 씨, 이거 뭐 보수 유튜버로는 잘 알려진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분? 예전에 많이 알려졌었던 예. 것이 작년 10월에 당시 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원시에 이제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 있는데 네. 이때 이제 확성 장치를 사용해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파일을 재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예,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아하. 하는 그 룰을 어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역시 이 집회가 집회의 자유를 빙자한 폭력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게 집회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집회는
집회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뜻을 다중에게 알려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여론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 광화문이라든지 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렇죠. 예, 그런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게 이로울 텐데 평산마을이 거기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시위를 할 때 어떤 실권을 가진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이 시위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고 힘이 없죠. 예, 그 이제는. 동네에 사는 네. 다른 주민들이 어떤 실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유튜브에서도 얼마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서울의 소리 이쪽이 무리한 취재 이것 때문에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이 평산 마을의 집회 시위도 어떤 여론을 환기시키고 하는 그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집회 시위라기보다는 뭐 응징하는 듯한 그냥 사람을 응징. 예, 네. 그런 태도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제재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또 나오고 있죠. 자, 이것도 짧게 한번 다뤄보죠.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예전에 청와대에 있던 100일 경비단이라고 하는데 실탄 분실한 사고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예. 성추행 뭐 이런 문제도 사실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네. 바로 앞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100일 경비단 3개 대대가 이곳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지난달 11일 날. 네. 그런데 이게 국군 심리전단이 사용하던 건물이긴 한데 그 MBC 단독 보도로 나오긴 했거든요. 영상을 보게 되면 대기 공간이 뭐 컨테이너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뭐 샤워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거의 그 경비단끼리는 식초방이다. 예. 이게 너무 냄새가 많이 나니까 식초방이다 식초방이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 상황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참 저도 심전단 예전에 국방부 있을 때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지금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냥 컨테이너 같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이 경비하는 사람들, 경호하는 사람들 뭐 이거 저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상당히 좀 대우가 잘 돼야지 중요한 순간에 잘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평론가? 네, 이 경비단의 어떤 네. 처우 이 자체가 예전부터도 문제였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환경도 좀 더 열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예,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 여론에서 이게 네. 옮겨놨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이런 있었다라고 거죠? 예. 하는 거죠. 좋아 빠르게 가. 해서 이제 빠르게 갔는데 예, 그렇게 빠르게 가다 보면은 조금 빠뜨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이것을 좀 개선하는 예,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